자, 한민족 방송 연중기획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남북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경청하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마 굉장히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자, 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희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은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일과 이제 남북한 관계 관련된 행사들에 참석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이제 철도 연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도 참석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전국 통일 열차 서포터즈 모임도 있는데 어느 분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차 타고 평양 가는 걸 목표로 만든 청년 대학생 모임입니다. 저희가 통일열차를 만들게 된 주요한 계기는 작년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그 장면 때문에 네. 너도 나도 네. 나도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싶고 대동강변에서 치맥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의 버킷리스트에 딱 네. 올라가면서 숫자가 막 늘었겠네요. 장난 아니었죠. 아, 그러면 우리가 1순위는 북에 가는 게 목표인데 네. 그걸 가려면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냥 대동강 맥주랑 평양 냉면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해서 매주 모여서 같이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와. 음식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네. 북의 어떤 여행지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서로 퀴즈도 내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2019 피스런이라는 마라톤 행사를 어제 열었고요. 그래서 임진각에서 한 4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통일대교에서 네. 통일대교를 아쉽지만 반환점으로 돌아 나오는 네. 퍼포먼스를 야, 하면서 달리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많은 활동들을 네네. 하시네요. 우리 남북 청년들 이제 남쪽 청년들은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립겠어요. 고향을 또 연결해주는 그 철도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되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실 텐데 자, 우리 또 다음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제가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통일 열차를 타고서 평양과 신의주 그리고 유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이고 네.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시간 정도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베트남을 70시간이 넘는 열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네, 그래도 인상이 좀 남았었는데요. 많은 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히 우리 남쪽에 많은 메시지를 좀 담아서 했던 결정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전문가로서 네. 좀 어떻게 좀 분석하거나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김영희 박사님 이게 어떤 뭐 상징이었을까요? 저도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지 저분이? 이런 예, 생각을. 뭐 정치적 의미도 있고 경제적 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 의미를 보면 우선 중국은 우리한테 여기 얼마나 우방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춘절이었는데 다 그게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66시간이라는 게 거의 3박 4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쭉 계속 기차가 쉬지 않고 달려야 되고 어느 역전에서 잠깐 쉬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의 기차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국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봐라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지 않느냐,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엔 또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면서 3일, 오면서 3일, 네. 벌써 6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떠나 있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10일 동안 북한이 안전한 거죠. 네. 봐라, 내가 이렇게 열흘 동안 기차 타고 가면 천천히 느릿느릿 가도 우리 북한에서는 아무 일 벌어지지 않지 않니?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도 있죠. 네. 모든 그 측근들 또 가장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 발악하면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 보고 너희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또 베트남으로 들어서면서 봐라. 베트남도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로서 얼마나 과거에는 못 살았니. 네. 근데 지금 얼마나 발전됐는지 너희 눈으로 직접 기차 타고면서도 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예. 있었군요. 네. 우리는 뭐 기차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가장 최장거리잖아요. 우린 진짜 이렇게 막 섬에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럽 청년들은 이렇게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시베리안 횡단 열차 타고 거기까지 한번 여행 가는 게 약간
어떤 버킷리스트 다 한 번씩은 해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인 그 알베르토 예. 있잖아요. 이탈리아 알베르토 어떻게 했냐면은 이탈리아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1월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 타고 속초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아까 그걸 왜 배 타고 오냐고. 쭉 그냥 기차 타고 부산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게 침대겠죠? 당연히 그렇죠. 침대. 네네. 네. 네. 예, 침대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가라면 못 갈 것 아 같아요. 근데 청춘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서서도 가라고 갈 척추가 수 있을 것 부러지죠. 같은데. 자,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는 2007년도에 함흥에서 기차 타고 이제 중국을 걸쳐서 탈북을 해서 이제 2008년도에 한국을 왔는데 저는 한 6,000km를 돌아서 이렇게 기차만 타고 탈북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제가 먼저 한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불법으로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합법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올 때 사실 그 한국에서는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 갈 거리를 그렇게 뭐 일주일씩 걸리면서 기차를 타고 오고 중간중간에 뭐 기차가 탈선되기도 하고 뭐 그 유명한 북한의 뭐 단천 어목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차가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목에서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북한의 어떤 사정들이 많이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도 사실 기차에 대한 약간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사거나 그리고 또 시간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탈북하기 전에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한 일주일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고 이러는데 북한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교류가 됐을 때 북한 분들이 어떤 그런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조사하면서 좀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들이 선로 상태나 뭐 터널이라든가 궤도 다 봤지만 차량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플랫폼에 서 있는. 북한의 최근 여객 열차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동조사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새 열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약간 으스대면서. 네, 조금 좀 민망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열차 북에서 만들었느냐 네. 이렇게 했더니 자신 있게 우리 북쪽에서 최근에 여객 열차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평양발 모스크바행 국제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철도 사정이 괜찮고요. 또 좀 정시성도 일부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꾸로 저 두만강역에서부터 우리 원산까지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원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제 북한 철도도 신속 정확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들어볼게요. 네.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소속 박수빈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원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실크로드 이게 너무 재현됐으면 좋겠다,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용을 정말 하려면 남북 철도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인 TSR, TCR 등과도 다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 우리 철도와 러시아 철도 폭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차이 그리고 노후화된 철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생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은 북한이 찬성을 해서 한국이 OSJD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국가에 있는 28개국이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국제기구가 보통 구속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는 구속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이라든가 화물 운송 협정뿐만 아니라 운임까지도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에 가입했다는 거는 바로 28개국하고 다 같이 양자간 가입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법적 제도적 그 장치를 우리가 북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북한의 철도 노후화된 것도 좀 현대화해야겠죠. 또 한 가지 아까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 남북한, 중국 또 서유럽은 표준계
궤도라고 해서 궤도폭이 1435mm거든요. 근데 과거의 소비에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넓은 궤도를 써요. 우리보다. 그래서 1520mm를 씁니다. 그래서 8.5cm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가면 열차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방법이죠. 옮겨 타고 옮겨 실는 겁니다. 그죠? 환적 환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톡 갔잖아요. 보통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가게 되면은 두만강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만강역이 바로 뒤에 있네요. 네. 바로 네. 이 기차입니다. 네. 이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국제 열차거든요. 여기서 열차를 이제 바퀴랑 분리를 해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한쪽 그 북한 바퀴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네. 다른 쪽 바퀴, 러시아 큰 바퀴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정렬을 해서 내려서 핀으로 꼽아요. 너무 그래갖고 번거롭다. 러시아를 달리거든요. 네. 그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여기에 그쵸,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생각보다 걸립니다. 덜 걸리네요. 예, 예. 그냥 이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좁혀졌다 맞습니다. 넓혀졌다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 그런 거 방법이에요. 있어요? 네. 예, 예. 세 번째 방법은요. 네. 방법은요. 유럽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국경에서 궤도를 서서히 넓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열차 바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바퀴를 그런 열차를 운행하는 거죠. 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네. 개발해 놨습니다. 야.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작년에 나이승 원장님이 계신 그곳에서 작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UIC 예. 세계 철도 연맹 있잖아요. 거기서 베스트 어워드 받았습니다. 또 자- 자랑했습니다. 네, 깨알 자랑. 아유 뭐 박수 받으실 만하고 상 받으실 만하네요. 네. 저 뭐 이렇게 우리 많은 우려들이 생각보다 이런 좀 기술력으로 극복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또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도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소속 심현주라고 합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이 강연을 통해서도 이제 남북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진짜 정말 잘 알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표 자체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사업이 꼭 되어야 하는 점과 그리고 이념 화합이나 그 물류 자원 이런 걸 넘어선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그 한반도 신경주 구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의축과 동해축으로 제2, 제3 또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공강산 관광 특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3만 불 문턱에서 우리가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개척했던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또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우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해법은 커넥티비티, 어떻게 보면 대륙 경제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남북 간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많은 그 우리 경제 이익도 창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도 만들어내고요.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돌파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먼 미래의 통일을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서 이런 남북 간의 한반도의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의 글로벌 한반도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자. 그게 사실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네. 질문 하나 더. 네, 저는 대학생 통일열차 대표 김윤덕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한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북한을 통해서 북한도 가고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비용 우리가 탔을 때 비용 같은 거 아까는 또 이제 운임도 이제 통일을 국제기구에서 운임도 통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비용이 중요해, 그렇죠?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휴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예. 필요한데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서울 또 부산에서 그 베를린까지 대략 우리가 열차 운임을 반값 항공권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가 고속철을 우리가 운행해서 서울 북경간 갈 경우에도 그 항공료의 대략 한 절반까지 운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청년들한테는 청년 할인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우리 저기 북한 친구 한 명만 좀 더 마무리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맨 초반에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어떤 복선이 아니라 사실 단선이라서 좀 그런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게 연결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사실 고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유럽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좀 곳곳으로 저희가 여행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걸 수평적으로 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 철도가 단선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속도가 낮고 정시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북이 같이 이 철도 타고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단계별로 북한 철도의 단선을 복선화한다든가 또는 전천화를 좀 고도화한다든가 또 앞으로 고속철도로 간다든가 또 남북한의 어떤 기술 교류를 통해서 북한 철도의 어떤 안전과 또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남북 간의 실태조사도 하고 철도 협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북 제재 전에도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남북 간에 서로 공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를 통합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